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인생을 바꿀 생각에 대한 6가지 진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꾸는 요소로 재능, 환경, 돈, 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분명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요소보다 더 오래, 더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고 선택이 반복될수록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루의 사소한 판단, 관계에서의 태도, 실패를 대하는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결정합니다. 인생에는 분명 두 종류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생각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생각의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은 위로를 주기 위한 말도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노력과 성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은 언뜻 보면 매우 올바르고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자기 혐오에 빠뜨리며 끝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력과 결과는 결코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는 노력 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조건, 후천적인 환경, 타이밍, 운, 그리고 시장과 사회의 구조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실패를 오로지 나의 무능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쓰레기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방향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존감을 파괴하고 후자는 인생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공부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획득입니다. 이 논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관계가 틀어졌다면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가? 노력은 미덕이지만 방향 없는 노력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는 쓸데없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을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의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이며 잘하는 것도 있고 형편없는 점도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도 항상 옳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완벽해지려 했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불안과 위축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은 비판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이 정한 선을 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합리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 수용은 성숙의 시작이지만 자기 합리화는 성장의 포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평범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삶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존감은 외부 평가가 아닌 내적 기준에서 유지됩니다. 세 번째, 실패는 여러분에게 옳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좌절이나 낙오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오히려 매우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패는 말합니다. 이 방식은 틀렸다. 이 선택은 너와 맞지 않는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늘 연애에서 거절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가 매번 여자들이 문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결론만 반복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왜 거절당했는지, 어떤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결과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얻어먹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성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신, 믿음, 신념이라는 이름을 쓴 정체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직 나에게만 맞는 해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남 탓으로 소비하는 순간 그 해답은 사라집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를 자료로 삼고 멈추는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삼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다. 감정이 먼저였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보면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뒤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즉,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한 사람은 저 인간은 원래 저렇다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를 깔보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감정의 소모가 거의 없고 후자는 분노와 수치심,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해석의 선택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감정 그 자체보다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에 자동 반응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차분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감정의 노예로 두는 순간 우리는 늘 반응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선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삶은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더 주체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반복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말로 설명하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의리는 있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러나 인간은 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의 실패, 같은 패턴의 갈등,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사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항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늘 상대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돈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늘 상황이 안 좋았다고 말합니다. 항상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환경이 최악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반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성장은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결심이 아니라 행동의 수정에서 일어납니다.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지금까지 반복해온 선택과 행동을 차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의 삶이 있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생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체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안정되는 상태를 꿈꿉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미세 조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대개 교체를 통해 바뀝니다. 생각의 교체, 관계의 교체, 기대의 교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의 교체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인간관계, 지금의 태도, 지금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과정에는 늘 상실이 따릅니다. 익숙했던 생각을 버려야 하고 편했던 변명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동안 그 생각과 그 태도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호는 동시에 감옥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 기존의 자신을 조금 고치는 대신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교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바뀌는 것은 생각 하나입니다. 6가지 진리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각 하나입니다. 노력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을 대하는 생각, 실패를 해석하는 생각, 감정을 다루는 생각,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삶을 정의하는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환경은 생각이 바뀐 뒤에 따라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장소를 옮겨도 같은 문제를 겪으며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 하나가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